이 질문은 인문 지문이죠. 자, 두 개의 지문이 나왔는데 먼저 뭐 문제를 잠깐 보면 이 문제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죠?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이니까 가를 먼저 보고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기억은 여기 있네요. 자, 이 경우는 보통 이제 어떤 특정한 부분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얘는 아마 나열되어 있는 정보, 나열된 정보를 중심으로 글을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와 나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돼 있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비판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치? 이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가가 나에게, 나가 가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가는 나가 인간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다라고 했으면, 적어도 가는 차별적 시선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요거를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6번에 얘는 형평운동에 관한 건데, 그죠? 어느 부분인지 몰라요. 하지만 얘는 적절한 거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글 전체, 이 형평운동 전체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겠죠? 자, 얘도 보니까 가와 나를 바탕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가와 나를 바탕으로 라고 본다면, 그죠? 이렇게 보기를 먼저 빼고, 우리 김윤식의 주장은 이라고 하니까 김윤식의 내용을 보면서 나에는 박영효도 나왔고 또 자 가의 조선시대 노비 그죠 나의 독립협회의 주장 그죠 가의 이익의 주장 이렇게 관계에 있다는 것과 한번 보고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원래 읽던 대로 그대로 읽읍시다. 여기는 괄호 쳐야겠죠.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조선시대 노비에 관한 거죠. 이거는 주인이 상속할 수도 있고 매매할 수도 있었대요. 그래서 이런 물적 성격, 다시 말하면 상속과 매매가 가능한 걸 물적 성격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재산권도 있었고요. 또 소송권도 있었고요. 이런 걸 자유와 권리도 있었나 봐요. 근데 이건 부분적으로 인정받았대요. 그죠? 부분적으로 인정됐대요. 자, 조선 전기에 증가하던 노비의 수는 잠깐만요. 다른 내용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는 지금 앞에는 노비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거였다면 여기는 노비의 수에 관한 건데 외란과 호란 이후에 어때요? 증가하다가 그저 감소 추세를 보였대. 자, 감소 추세를 보였고 여러 사정으로 양인과 노비의 신분 격차도 줄어들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다면은 노비의 수가 줄었고 플러스 신분 격차도 줄었는데 이런 걸 잘 봐줘야 되는 게 양인과 노비야 그치? 양반과 노비가 아니라 양인과 노비야. 이건 잘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변화는 다시 말하면 이러한 변화는 그치? 노비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이어졌대요. 이전에는 찾기 어려운 양반들의 노비에 대한 글로 구체화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자 노비의 수가 그죠? 그리고 노비 신분격차도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노비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이어졌고 이러한 인식 변화는 다시 어디에서 양반들이 쓴 글에서 노비에 대해 쓴 글에서 구체화할 수 있대요. 자 볼까요? 노비를 비판한 학자들 아직 안 나왔죠? 노비가 겪는 불합리한 사회 현실의 문제점 안 나왔고 특정 실학자의 견해 안 나왔고 노비에 대한 양반들의 여러 견해 안 나왔고 양반과 노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 구조적 한계 이것도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잠깐만 자 갑시다. 기억에 대한 거는 아직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데 그죠? 그리고 뭐 없으니까 넘어가서 그냥 갑시다. 자 누구
여기는 이제 양반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쵸? 양반들은, 자, 여기 항상 나이를 조심해야 돼. 노비들의 죽음을 예도하거나 또 행적을 기록했어요. 그쵸? 노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표면화했대요. 그럼 어떤 시각이 나왔을까? 충성스러운 노비. 그죠? 얘는 충이라는 성리학적 이념을 투사했대요. 그래서 칭송했나봐. 그죠? 노비를 이번에는 작고 연약한 존재. 그죠? 그렇게 본 것은 주인 노비를 대하는 온정적 차원에 머물렀대요. 자, 그 다음 노비의 의연한 행동과 의지를 강조했어요. 근데 뭐는 언급하지 않았다? 불평등한 여건, 불평등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대요. 자, 비난한 주인을 위해 희생하는 노비의 애환에 관심을 가졌지만, 그치? 미안한 심경은 드러냈어요. 그죠? 하지만 신분 질서를 모하진 않았어요. 문제 삼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내용을 보면은, 자, 이 문제는 크게 보면 나열된다라고 했죠, 제가. 근데 노비에 대한 시각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노비에 대한 시각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했다고, 하나는 안 했다네요. 그죠? 그죠? 하나는 했다, 하나 안 했다예요. 그죠? 그걸 중심으로 갈게요. 지배층의 이념, 그건 뭐였죠? 성리학이죠? 충이라고 했으니까 긍정적으로 했죠. 노비와 양인의 신분격차 줄어든 거, 네, 그 앞문단에 나왔었죠. 노비들이 갖게 된 인식, 아니죠. 노비들이 갖게 된 인식이 아니라 누가? 양반들이 노비에 대해서 갖게 된 다양한 시각이었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봤다. 온정적이라고 하겠죠. 그들을 약자로 여겼다. 네, 이것도 밑줄 쳤어요. 애완의 주의를 기울였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 다시 말하면 신분제도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죠. 굳센 의지를 지닌 노비의 행동을 부각하면서도 불평등한 현실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자, 갑시다. 이러한 양반들의 시각과 달리 누구? 자, 실학자. 이익은 다른 각도래요. 그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천명. 어찌할 수 없는 천명이란 게 있나봐. 근데 얘를 우리 A라고 해놓자. 천체의 운행. 기륭을 점치는 거. 이것을 성명이라고 했네. 그럼 얘를 B라고 하자. 그 다음 시세에 따라 인간의 힘이 참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조명이라고 합시다. 아이고, 3이라고 쓰면 안 되죠. 조명이라고 합시다. 자, 뭐하고 뭐는 A와 B는 관여 안 한대요. 자연 이치인가 봐. A와 B는 자연 이치, 조명. C는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거야. 그죠? 빈부 기천 등을 바꿔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나봐요. 그는 조명의 대상을 왕과 고관대작으로 한정했던 이전의 학자들의 논의와 달리 노비를 포함한 모든 사람으로 확대했대. 모든 사람으로 확대했어?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그치? 다시 그 밑에 문단을 보면은 그는 이라고 써있으니까 여기서는 똑같은 사람이 이어지고 있는 거야. 누구야? 이익이 이어지고 있는 거야. 그럼 이 문단은, 이 지문에는 이익만 나온 거지. 사회의 전 구성원이 주어진 상황에서 각자의 노력으로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대. 이건 그러면 조명이 되겠지? 신분은 세습하면 안 되고 개인의 재주와 덕행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 거야. 재주와 덕행에 따라. 그지? 노비의 매매와 세습을 금지하면 노비가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어. 아, 그러네. 주장했지? 이처럼 그는 양반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 모두에게 기회를 개방하고자 했어. 그치? 양반 중심의 사회를 싫어했네. 그에게 인간 삶의 변화는 각자 감당해야 할 몫이었고 국가의 역할은 조명이 가능한 최소한의 기반을 보장해주는 거. 결과에 개입하면은 안 된다라고 본 거야. 국가의 역할을. 자, 그럼 얘는 너무나도 쉽게 학자들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문제점도 언급하지 않았고요. 특정 실학자 이익 맞죠? 양반들의 여러 견해, 양반들의 여러 견해 맞아요. 노비에 대한 양반들의 여러 견해는 우리 어디에 있었어? 아까 기억으로 나온 문제잖아. 그치? 그럼 얘도 틀렸다라고 보기는 힘들까? 그치? 사실 이 내용의 중심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양반과 노비의 갈등 아니에요. 그러면 답은 이 3번하고 4번 둘 중에 하나가 돼야겠네. 또 가서 본다면 여기 있죠. 자, 조선시대 노비는 소유주의 뜻에 따라 매매의 대상이었다. 그죠? 그래서 물적 대상이라고 했죠. 그러면 어쨌든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얘는 맞는 말이 되겠죠? 자, 5번. 이익의 주장은 사회제도의 변화를 위한 능동적인 행위에 당위성과 결핍입니다. 근데 사회제도의 변화를 위했대요. 그죠? 근데 이건 없었죠? 그죠? 이 말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익의 주장이 사회제도,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봐야 되는 게 이익의 주장은 사회제도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노비제를 없애자는 게 사회제도인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 노비제를 없애기 위한 당위성과 결부됐다.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그죠? 왜냐면 얘는 세습이나 매매를 금지하게 되면 그죠? 세습이나 매매를 금지하게 되면 노비제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보았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가시죠. 그 다음 걸로 가서 보면 되죠. 자, 19세기 말부터 서부의 기본권 사상이 알려지면서 민권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됐대요. 자, 서구의 기본권 사상 그리고 민권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 임오군란 이후 급진 개혁파는 자, 누가 나왔어요? 급진 개혁파가 나왔죠. 사회개혁의 핵심 중 하나로 민권 신장에 관심을 기울였나 봐요. 대표적인 인물인 유길준, 그죠? 근대 국가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존재로 민에 주목했대요. 얘는 절대적인 천부인권 1 이외에 사회계약에 의한 상대적 권리, 인위적 권리가 있다라고 했나봐요. 즉 민은 두 가지 1과 2를 가지고 있었나봐요. 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먼저 필요한 게 법률의 제정과 시행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조건이 되겠죠? 하지만 그에게 민은 무지한 존재예요. 그죠? 교육받지 않으면 사회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존재. 그쵸? 교육이 중요한가 봐. 박영호는 민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권도 위태롭다고 보았다. 자,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에요. 박영호죠? 그럼 얘를
우리 A1이라고 본다면 얘는 A2라고 봅시다. 그죠? 얘도 민권을 중시한 거죠. 민권의 보장을 중시했나봐. 그리고 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을 통해서만 존재 가능하고 법을 지킬 때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대요. 그러면 가서 본다면 나는 민권에 관한 논의가 전제된 역사적 흐름 여기 있네요. 19세기 말이겠죠. 가보개혁. 그럼 답은 3번이 돼야 되고, 그죠? 4번은 민권의 개혁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주장이 아니죠. 자, 그 다음 가가 누굽니까? 가가 우리 이익이고 나가, 그죠? 가는 인간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면 얘는 교육받지 않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 사회 혼란을 일으킨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1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겠네요. 그죠? 자, 두 번째, 가는 인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가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나는 교육을 필요하다라고 본 거죠. 2번은 틀렸습니다. 가는 국가의 기본 체제를 제시하지 않고 법이라고 했는데, 그죠? 그럼 이것도 지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가 국가의 개입을 강조했다? 근데 나는 가는 국가의 개입을 싫어했어요. 4번도 지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자연적 이치를 언급하지 않았다? 자연적 이치? 이거는 아까 말했던 천명 무슨 명 뭐 이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여기 보면은 자연의 이치는 A, B였네요. 그러면은 얘도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까지 나온 걸 보니까 박영효하고 유길준이네. 박영효, 유길준 나온 거 있나? 박영효 여기 있네. 얘는 인간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죠? 이건 맞네요. 그죠? 얘도 맞은 거는 우리 동그라미를 쳐놓고 갑시다. 그죠? 그럼 이제 김윤식하고 독립협회를 봐야 돼요. 근데 김윤식은 여기 있는데 김윤식은 온건개합하네. 그러니까 개합화가 두 개였는데 하나는 급진개합하고 하나는 온건개합화. 그럼 얘는 김윤식은 B1으로 합시다. 국가의 노비세습 금지령 공포에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그럼 뭐 노비 제도를 얘는 싫어했네. 이거는 타고난 능력에 따라, 그치? 귀천이 생긴다라고 본 거야. 그치? 얘는 신분차별을 정당화했네. 그쵸? 민권에 관한 개화파의 주장. 개화파는 A랑 B가 됩니다. A는 원투였고 B는 하나밖에 없었네요. 얘는 가보개혁에서 신분제가 폐지됐나봐요. 이건 법제상 조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비는 잔존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차별도 여전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독립협회는, 자 이번에는 할게요. 그럼 얘는 C라고 볼까요? C는 자유와 평등은 하늘이 준 권리임을 근거로 노비 소유와 매매를 맹렬히 비판하였다. 자, 그러면 가서 독립협회 나왔던 거 볼까?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제 김윤식, 인간의 타고난 능력의 차이. 얘도 맞죠? 그럼 얘는 보기 보고 풀어야겠네. 그치? 한번 풀어볼까? 자, 서양의 고대 사상가들에 대한 얘기야. 노예의 정당성 인정.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네.
얘는 차별했네. 심사숙고 능력이 없다. 그치? 노예가 심사숙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정치에서 배제해야 된다. 그치? 계몽주의 시대 이후 사회의 공리를 극대화하지 않는 모든 제도와 법률의 근본개혁을 촉구하며 노예를 해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나봐. 자, 그러면 봐봐. 계몽주의는 이제 다른 거지. 얘는 공리를 극대화하는 걸 중시했어. 제도와 법률의 근본 개혁을 촉구했어. 노예 해방을 주장했나봐. 그치? 그리고 유럽 각국의 식민 지배에 따라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 무역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노예들의 빼앗긴 자유를 회복시키자는 노예 해방론이 제기됐어. 스스로의 노력으로 노예에서 해방되어 문학적 성취를 이룬 노예 출신 작가들은 노예를 차별할 이유가 없다. 그치? 했나봐. 노예를 정치에서 배제해야 된다. 그거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니까. 그치? 차고난 차이를 인정한 거 맞습니다. 사회의 공리를 극대화하지 않는 법률은 고쳐야 된다고 했죠? 그죠? 모두 인간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죠? 촉구하며 노예를 해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럼 맞다고도 볼 수 있겠죠. 식민 지배에 따른 노예 무역의 대상이었던 노예는 물적 대상이 됐겠죠. 노예들의 빼앗긴 자유를 회복시키자는 주장은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노예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인 노예 출신 작가의 성취는 그죠? 사회제도 변화를 위한 능동적인 행위와 이건 사회제도를 변화시키는 것과는 관계가 없었네요. 답은 5번이네요. 차라리 보기만 보고 풀었으면 더 빨리 풀 수 있었겠네. 자, 이번에는 일제강점기야. 이때도 신분차별이 있었나봐. 자, 백정들의 인권 존중을 요구하는 그게 형평운동이야. 얘는 뭐가 조직됐어? 형평사가 조직됐나봐. 경제적 부를 쌓은 백정들. 그죠? 백정들과 사회운동가들이 결합한 거야. 대중의 호응도 있었네. 그치? 전국화됐대. 인간의 존엄성. 그치? 그리고 평등. 이거는 첫 번째. 그래서 인권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공동체 운동. 두 번째, 1, 2의 성격을 가졌네. 이 운동의 도화선이 교육차별이었대. 교육활동이 펼쳐졌어. 회원들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이를 제도화하고자 분투하였다. 그럼 형평운동에 관한 문제가 있었으니까 볼까? 형평사를 중심으로 개인의 소양에 따라 사회적 대우가 달라지는 부당함을 비판했대. 이건 아니죠. 백정에 대한 교육차별이었죠. 백정에 대한 차별 문제 해결과 함께 회원들, 참여자들이죠. 그지? 도움을 주는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아까 이 활동은 일과 인권운동이자 또 공동체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백정들이 처한 경제적 불평등이 아니죠. 교육차별이었죠. 대동사로 계층된다? 모르겠어요. 일제 억압으로 발생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은 사회운동가들의 노력이 아니라 둘 다겠죠. 그리고 일제 억압으로 발생했다는 것도 아니겠네요. 자, 그러면 가서 마지막 형평운동은 내부 분열과 갈등, 일제 억압이 그죠? 이어지면서 위축된 거야. 그지? 형평사가 대동사로 계층되면서 성격을 잃었대요. 그럼 여기 가서 보니까 이것도 지울 수 있겠죠? 그러면 답은 2번이 돼야 됩니다.